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동참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6 서울안보대화가 복합안보위기,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처음으로 중유럽 4개 국가와 국방협력 증진을 위한 한 비세그라드 그룹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방어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며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약 50분간 이어진 회담 이후 언론에 공개한 발표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길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에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비판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and security of North Korea, including extended deterrence, is unwaver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re a threat to not only the ROK, but to Japan, other allies in the region, partners in the region, and to the United States.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를 튼튼히 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아베 일본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갖고 주변 사강과의 외교를 활발히 펼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외교를 이어나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은 만장일치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며 단합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북한이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하루 뒤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긴급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 대표대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하고 안보리 결의가 부여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nterested in increasing the consequences after this pattern of using these launches to advance the capabilities of the program. All members recognized these launches as blatant viola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신속히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 이번 언론 성명은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꿔나가도록 안보리가 단합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자간 안보대화체인 2016 서울 안보대화가 개막됐습니다. 5회째를 맞는 올해 서울 안보대화에는 33개 나라와 5개 국제기구가 참석해 지역 내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2016 서울 안보대화가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서울 안보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 관료와 민간 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례 다자안보 대화체입니다.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올해 회의에는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등 33개 나라와 UN, 나토 등 5개 국제기구의 고위급 국방 당국자가 참가합니다. 특히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대표단이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올해 서울 안보대화는 복합 안보 위기, 도전과 해법이란 주제로 본회의와 특별 세션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참가국들 간 상호 관심사항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양자회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화학무기 금지기구의 아흐메트 우줌추 사무총장도 방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7일 오후 제1차 한 비세그라드 그룹 국방차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의 지역협력체로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지역 안보 정세와 한 비세그라드 간 방산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황 차관은 이 밖에도 캐나다, 필리핀 등 6개국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국방협력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16이 7일부터 나흘간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벤처기업의 우수 기술, 야외 기동시범은 물론 최신 연구개발 논문과 세미나 등 볼거리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지상 전문 방산 전시회인 DX코리아 2016 개막식 현장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35개국 군 수뇌부 등 방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은 10여 년 전보다 14배 이상 규모로 성장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며 국가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랐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DXK 코리아 2016 행사에서 선보이는 지상 첨단 무기와 장비 전시, 기동 및 화력 시범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2,580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에 마련된 실내 행사도 내실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시회장 초입에는 세계 방산 10대 기업을 목표로 하는 한화그룹이 주력 장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비호 복합, 차륜형 장갑차 등이 실물로 전시돼 육중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풍산도 최근 연구 개발한 신개념 탄약을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적함정을 뚫고 내부에서 터지는 철갑 고폭탄, 드론에 탑재된 6발의 자탄을 투하해 적전차를 폭격할 수 있는 지능 자탄 등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최신 장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래전을 대비한 우리 풍산의 노력들을 우리 군의 전투력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전력 증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전자식 모의 탄창 등 아이디어가 접목된 벤처기업 장비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포탄 사용 없이도 폭음과 섬광, 진동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장비,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소음 민원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운드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피커 형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안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사용하지 않고 유압 형식으로 해서 이제 연동이 되는 그러한 탄창입니다. 이 밖에 국내외 220여 개 업체가 950여 개 전시관에서 최첨단 지상 무기와 아이디어 장비를 경쟁적으로 선보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16.
국내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해외 방산 수출기를 개척하는 장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여야 두 당 대표가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속되는 안보 위기 가운데 국도 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6일 육군 1포병여단 예하의 포병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부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계속되는 안보 위기 가운데 고생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꼭 군부대를. 이 대표는 장병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개인 정비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같은 날 해병대 이사단에 있는 애기봉 전망대를 방문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해병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쌍안경으로 북측 지역을 관측하며 안보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튼튼한 안보 속에 또 기업도 민생도 지켜지는 겁니다. 추 대표는 안보 위기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국방에 전념하는 것에 대해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제1항공여단이 지난 6일 민간 항공기 동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시에 발생하는 대량 전사상자 후송을 위해 민간 항공기 동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훈련은 전시 민간 항공기 동원 소요를 도출하고 항공기 인수와 군사화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은 국군의무사령부와 동원업체인 에어로피스사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대량의 전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에어로피스사의 S-61N기 2대를 부대가 인수하고 피하 식별 표식과 통신 장비 등을 비치해 항공기를 군사화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사화된 S-61N기는 1항공여단 기동헬기와 함께 의무 후송 훈련에 투입됐고 상황 발생 30분 만에 응급 환자를 후송하면서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동원 준비 태세를 완비해 전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지난 6일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와 공동 주관으로 환태평양 공군력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환태평양 공군력 심포지엄은 환태평양 국가 간 유대 강화와 국가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로 1995년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8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16개국 공군 장성과 주임원사들이 참석해 다자간 협력 기반의 항공 우주력과 사이버 발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인권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2016 육군 인권정책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웹툰과 심리극에 의한 인권교육안과 또래 상담병의 중요성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육군이 실질적인 인권정책 시행을 위해 야전부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육군 법무실이 개최한 2016 육군 인권정책 세미나는 논문과 사례 발표에 이어 인권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병사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육군 203 특공여단 김영일 일병은 기존 인권교육이 병사들에게 전달성이 부족하다며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웹툰에 의한 교육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웹툰은 특히 2006년도 혹은 2005년도부터 활성화되어서 지금의 20대 청년들과 같이 성장해온 매체로서 또한 군 부대에서 사이버 지식 정보망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김일병은 또 인권 심리극을 다큐멘터리나 영상물로 제작하는 안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리극 진행 후 그 후에 대한 인터뷰를 좀 진지하게 촬영해서 심리극을 체험하지 않아도 그 영상을 봄으로써 전우들이 피해자,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육군 28사단 장희찬 일병은 또래 상담병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장 일병은 또래 상담병들의 임무 수행 간 한계성 등을 이야기하면서 전문적인 상담 교육과 임무 수행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병사들은 전우회가 진짜 군의 전투력을 위해서 소중한 것이고 중요하다.
그것이 또 본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거다. 위기에서 본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치가 될 수가 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홍창식 육군 법무실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군 인권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종합군수학교 병참교육단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병들의 건강한 식사와 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도 참석해 식생활 교육에 대한 생각을 제고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종합군수학교 병참교육단 회의실. 군 장병들의 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종군교 병참교육단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군부대 조리병과 민간조리사를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 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병참교육단은 육군 전체 조리병 50% 이상, 연간 3,400여 명의 조리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참교육단에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분들에게 식생활 습관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참교육단장 이병빈 준장은 군에서의 바른 식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모두 군대를 가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은 장차 가정의 식탁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군대가 사각지대임과 동시에 중요한 병목 지점이기에 군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리실습장 견학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도 참석해 아들이 먹을 음식 재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기서는 건강하게 만드는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군대 기간만이라도 2년 동안만이라도 좀 건강하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잘 만들어서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세미나에는 군 영양사와 민간조리원, 급양관리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충남대 김미리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바른 식생활 교육과 저염식 식단을 강조했습니다. 김미리 교수는 패스트푸드 등과 같은 고지방 고당분 음식은 중독성이 있다며 바른 식생활을 위해 줄이기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을 먹는 한국인 식습관이 나트륨을 다량으로 섭취한다며 국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고 국물을 적게 먹는 방법 등으로 나트륨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참교육단은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과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군 장병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국방대학교가 2014년 안보과정을 졸업한 외국군을 대상으로 홈커밍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홈커밍 행사엔 인도네시아 조코 준장 등 7개국 졸업생과 가족 17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방대 총장이 주관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우위를 다지고 안보과정 동기생과의 만남, 서울문화탐방 등 4박 5일의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With our experience, we've been together with the Korean potential leader during the NKU. We feel a great honor to be with them. 국방대학교 외국군 홈커밍 행사는 2006년 처음 실시된 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상호 유대감 형성과 군사 외교 강화,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요즘에 남북 관계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북한의 도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겠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 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 복무 마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강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